자,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금 파형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실수한 것도 있고, 좀 잘못된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디버깅 하느라고 1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먼저 제가 실수한 거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죠. XR2206의 12번 그라운드 연결 안 했어요. 그러니까 2206 얘가 이제 그라운드 쪽은 무조건 연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전원을 인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내가 인가한 전원이 결국은 어디 이렇게 돌다가 칩 내부에 이렇게 돌다가 그라운드로 이렇게 빠져서 돌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전원은 인가돼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제대로 동작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작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최종 출력인 테스트 포트 2가 전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라운드가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잘 나왔고요. 여기 아까 152였죠? 152면은 1.5나노페럿 이거든요. 1.5나노페럿인데 153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5나노페럿이 들어가 있는 거죠. 10배의 값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파형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파형이 완전히 뭉개진 거죠. 그냥 DC 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료에 있는, 지금 이것도 제대로 된 값은 아니에요. 152는 아니고 102가 들어가 있습니다. 152하고 102하고는 0.5 나노페럿 정도 차이 나긴 한데 어쨌든 파형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를 넣는다든지 103도 안 돼요. 103도 안 되고 어쨌든 102 정도 넣게 되면은 교체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파형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회로 자체의 문제였는데요. 이 VR1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막혔었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실 저도 정확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이유는 확실치는 않고 어쨌든 발진 회로인 거는 맞아요. 발진 회로인 건 맞는데 문제가 읽어보시면은 스위치1은 오프 상태로 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위치가 이게 지금 이것처럼 오픈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겠죠. 오프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가변장 VR1을 조정해서 VR1 이거죠. VR1을 조정해서 TP1의 출력이 정연파이고 주파수는 2kHz 그 다음에 전압이 20V 피크 투 피크가 되도록 해라요. 그러니까 정연파의 2kHz의 20V 피크 투 피크를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VR1 100kΩ짜리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거의 한쪽 끝으로 가야 겨우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저항값을 한번 찍어봤어요. 저항값을 찍어보니까 한 1.5kΩ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나온 거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 근처 1.5kΩ 근처에서 이 값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에
100kΩ, VR 100kΩ짜리를 쓸 게 아니라 지금 저기에 달아놓은 거는 5kΩ짜리를 달아놨거든요. 5kΩ짜리를 쓰면은 그나마 약간 비슷하게 좀 세밀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리면은 파형이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파형이 이쁘지는 않죠? 정연파가 이쁘게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놔야 이제 조금 이뻐 보이긴 하는데 이건 눈속임이고, 어쨌든 정연파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쁜 파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은 파형이 죽어버려요. 조금만 더 돌리면. 그래서 살짝 이제 다시 돌리면은 이거는 정연파가 조금 이뻐졌네요. 정연파가 이뻐졌고 1.96kHz, 2kHz 가깝게 됐고, 그러다가 조금만 살짝 더 돌리면은 파형이 찌그러져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파형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지? 정연파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감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회로를 잘못 만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로 제작하시는 분을 뭐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변장이라는 게 오차가 있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인장력도 있고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거라서 온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서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트리머를 쓰거나 아니면 용량값이라도 좀 제대로 맞춰주거나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 지금 5kg짜리로 바꿨는데도 이 모양이니 100kg짜리에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와요. 정말 나왔으면 그 사람은 그날 로또 사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가변장이 다행히 여러 종류가 이제 나갔어요. 이상근 교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5kg짜리를 고르셔가지고 여기에 장착해서 시험을 하시면은 그나마 조금 조심스럽게 돌리시다 보면 이런 이쁜 파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에서는 잘못된 데가 여기 가변장,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실수한 그라운드 연결 안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52인데 153으로 물건이 들어온 거, 이렇게 세 곳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네요. 어쨌든 이런 거 찾는 것도 디버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설계해가지고 이제 PCB 받아서 PCB에 이제 땜을 하거나 아니면 SMT 쳐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회로대로 다 생각했던 대로 다 잘 나오느냐? 거의 99%는 잘 안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쁘게 깎고 다듬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쁜 파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거를 양산을 뭐 몇 번 더 거친다거나 아니면 개발을 몇 번 더 리비전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진짜 SMT 치면 딱 치면은 조립만 딱 해서 딱 찍어가지고 보면은 깔끔하게 잘 나올 수 있게 하려면은 몇 번을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네, 요즘에는 물건을 비싼 값에 사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사람들 노력은 노력대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번 발진 및 변조 회로에서는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고,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실수니까 이건 아니더라도 두 가지가 문제 있었는데, 요거는 대체품으로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요것도 다행히 가변장 용량 작은 걸로 교체를 해서 하면은 그나마 좀 수월하게 발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OPM프를 써서 이렇게 발진을 시키는 경우는 저도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예, 물론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거는 봤었지만 학생들도 크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힘들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하지 않아 가지고 좀 안타까웠죠. 뭐 제가 기억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회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회로를 조금 더 수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 이 565옴 요거를 용량을 키워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지고는 좀 튜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쪽 VR 값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만큼 줄여줬는데, 요것도 해봤죠. 여기하고 이렇게 이 가변장하고 이렇게 패러렐로 1kg짜리 하나 더 달아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가변장의 감도가 100kg지만은 1kg짜리 썼으면은 여기 거의 이제 1kg으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감도가 1kg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죽어버리는구나. 지금 5kg이니까 1kg을 달 게 아니라 아까 1.5kg였잖아요. 한 2kg나 지금 5kg를 단 상태에서 한 2kg나 3kg 정도를 여기다가 패러렐로 해 놓으면은 감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각자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써 발진 및 변조 회로에 대한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